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광화문 세력 지난 몇 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특히 정광훈 목사님 주도하에 이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손상래 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 말도 안 되는 부당성을 세 사람이 용사가 나와서 몸으로 증언했습니다. 하나는 우종창 기자라고 박근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그걸 따지고 법원 기록 받고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의 재판이 엉터리다 하는 것을 역사에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전이 되는지 모르지만 변희재라는 사람이 JTBC에서 태블릿 PC를 내갖고 막 혐의가 잔뜩 나오지 않았어요? 그 혐의가 전부 가짜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감옥수도 1년 갔다 왔어요. 둘이는 비교적 TV나 신문에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손상대 교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니들 똑똑히 해? 압력을 넣다가 너무 세게 선동을 했다는 혐의로 감옥소에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이 나라에 몸으로 증언한 사람이 우종창, 변희재, 손상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정치평론은 요새는 좀 삼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박찬정 의원이나 이계성 선생이나 우리 또 구본철 의원이나 얘기하신 것이 다 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윤석열과 누가 대결을 하느냐, 요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재명이는 아까 우리 박찬정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 우리 손상대 사회가 네 제명이 뭐냐, 니 하고 중국말은 니 하거든요. 네 제명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니야말로 문재인이다.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붙였냐면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의 얘기는 앞으로 끝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들 토론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증거가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건데, 원희룡 지사가 정지상인가 정지상이가 그 유동규하고 비밀 통화했다는 것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또 하나 있어요. 원희가 지금 접고 있는 게, 나는 그 사람 말고 또 통화한 사람을 알고 있다. 저는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요컨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사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소위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파들을 쌍놈으로 만날 만큼 부정부패를 가담하고 그냥 같이 합숙하면서 지들이 맨날 공모하고 태왕강부터 모든 사건에 전부 이권에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나라 좌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이 세상 떠난 박원순 시장의 경우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경우도 10년 동안에 시민단체 1조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1,000억씩을 시민단체에다가 아첨을 하고 바쳤어요. 아마 박원순이가 살아있었다면
이재명이보다 한 수 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바닥이 경기도보다 더 크거든. 그래서 박원순의 실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는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좌우당 간에 박원순이가 살아있었더라면 박원순이가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이재명이가 됐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2등 했을 겁니다. 지금은 저쪽 판이 전부 민간하고 어울려가지고 돈을 쓰는 사람들, 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는 판국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하고 경쟁하는데 여당의 후보로 이재명이를 갖다 놓은 것에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이재명이 잡기 쉽습니다. 문제는 요약하자면 이제 이 사람을 징치할 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윤석열이가 떴어요. 윤석열이가 저걸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느냐? 퀘션 마크가 많습니다. 우선 윤석열이가 약점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 몇 달 동안의 경선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약점이 속담으로 뽀록이 다 났어. 뽀록이 다 났어요. 무슨 자기 부인이 어디를 가서 무슨 촛불을 하고 임금왕자를 쓰고 뭐라고 할까? 한국의 어떤 상황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무속 이런 데만의 관계가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일단 윤석열 같으면 여당에서는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검사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아마 하나 둘 셋 넷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재명이하고 붙어가지고 저거 이길까 하고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국민혁명당에 여러분이 후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석 달 열흘 동안 3개월 열흘 동안에 윤석열이와 경쟁을 해서 윤석열이보다 훨씬 더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가 있고 윤석열이보다 전혀 흠이 없고 기독교 입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고 미국을 끌어와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의 저 이상한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리고 부동산을 내리고 부동산 값을 내리고 상속세를 배제하고 그리고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27.5% 제일 높아요. OECD에서 법인세를 내려 25%를 내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까지 내려가지고 우리 서민의 경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유가 넘치는 신앙의 자유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를 일패도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는 좀 불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몇 달 동안에 하면서 약점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양반이 하는 부동산 정책이니 무슨 정책이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참모들이 봐서 야, 그만 부동산 정책 뭐냐. 해보니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일패도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은 이재명에 못지않게 이 폐악의 역사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윤석열이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래도 힘이 있는 놈들이 해야 되니까 니를 밀겠다.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조금 해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짜르르 와요. 선배님 요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구치소에 면회 신청을 가가지고 나오면 큰절을 하면서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것을 해요? 아니요, 제가요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30년 구형을 때렸어요. 30년 구형을 때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혐의 사실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이야. 딱 하나가 있으면 정유라한테 말 3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유라한테 말을 준 것이 아니라 말의 족보는 삼성에 있어요. 삼성인데 좀 빌려줘라 하고 했던 것이 간접적인 뇌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약한 여성의 몸으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4년 반 동안 까먹고 있는 윤석열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거 한마디도 안 하고 지가 저 벌려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했냐, 저 대전지검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 박영수라는 사람이 사 꼬신 거예요, 특검. 그리고 거기는 박지원이도 있어요. 야, 너 여기서 한 건 해갖고 박근혜 잡는 네 총대 맬래? 그러면 네 살아남다. 하겠습니다. 그 특검에 조사 담당으로, 수사 담당으로 딱 들어왔어요. 무자비하게 잡았어요. 박근혜뿐만 아니라 200명 이상의 전 정권의 사람을 막 잡았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겁이 나거든. 아, 이러다가 나 제대로 연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자. 이것을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어떤 것이 올까 하고 생각하다가 잡힌 것이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가 좀 과도했다는 홍준표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세상에 조국이 마누라, 딸, 아들, 넷을 다 잡았거든. 근데 조국이 지나치게 나쁜 사람이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문재인 욕을 한마디도 안 해. 자세히 보세요.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지 청와대에서는 윤석열이가 되는 것이 좋겠구만 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윤석열은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네 임명했으니까 설마 나 감옥소는 안 보내겠지 하는 얘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이 문재인 폐하의 정치의 두 번째 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저 이재명 패거리에 난리 법석을 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좀 힘이 있다는 국민의힘을 잡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하필이면 잡혔어. 홍준표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어제 저녁에 제가 글에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홍준표 지지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아까 누가 그 말씀하셨죠? 우리 송 교수가 말씀하죠. 저는 홍준표 지지인데요. 지금부터 국민혁명당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윤석열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한 20개나 떴더라고.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11월 지나갔다 하고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윤석열이를 빼짱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지금 윤석열 패거리뿐만 아니라 이재명 패거리 청와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 언론에서 막혀 있어요. 심지어 이 언론의 여론조사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이를 띄우면서도 300만 이상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광훈의 국민혁명당은 뭉개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드디어 위드 코리아나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광화문 광장을 우리에게 쫓아냈지만은 드디어 하나님은 광화문 광장을 정광훈 목사에게도 다시 돌려줬고 우리 국민에게도 돌려줬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우리가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국민혁명당의 진정한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지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 3월 9일 날 진짜로 좋은 새로운 세상의 맑은 공기를 전 국민과 같이 숨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